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오늘도 2014년 2회 계산 작업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볼까요? 라지라는 함수, 맥스, 스몰, 미니멈 중 알맞은 함수와 연결 연산자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문제를 봐야 되잖아요. 점수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2위 점수에 표시하시오. 이거는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보너스 문제예요, 보너스 문제. 얘는요, 일단은 동그라미부터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빨리 해놓고 하겠습니다.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놓고. 자, 일단은요, 우리가 해야 될 게 기본 함수는 아시잖아요. 맥스, 미니멈 이거는 알잖아요. 그러면 모르시겠다 라고 하면 써보세요. 맥스라는 함수. 최대값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탭키를 누르니까 안에 넘버를 집어넣어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렇게 넘버 집어넣어도 되지만 우리는 반창고 모양으로 이렇게 한 번에 넣어줘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넣어준 이 숫자들을 기준으로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게 max라는 함수입니다. 그런데요, 미니멈도 마찬가지고 라지도 마찬가지고 스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라지라는 함수를 써서 보니까 데이터 집합에서 페이번트로 큰 값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2위 점수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K가 몇 번째가 되면 될까요?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합니다 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라지라는 함수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REF range array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레이에 불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그쵸? 이 범위 안에서 컴마 헤이 몇 번째가 두 번째 스몰이라고 하면 뭘까요?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찾는 거고요. 라지라고 하면요, 두 번째로 큰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1이라고 쓰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주니까 99겠죠, 그쵸? 자, 라지라는 함수를 써서 어레이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컴마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줘 라고 하면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큰 값은 95예요 라고 나왔지만 숫자 뒤에 점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연결 연산자를 써서 문자열을 연결할 때는 우리는 큰 따옴표로 감싸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95점이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쉽게 풀 수 있죠? 이거는요, 보너스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맞춰야 되는 문제. 자, 2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서명을 입력하라고 했는데, vlookup, hlookup, left, right, mid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left 왼쪽에서 갖고 올 건지, 오른쪽에서 갖고 올 건지, 가운데 글자를 갖고 올 건지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원 코드의 왼쪽에서 세 번째 문자와 부속 코드표를 이용을 한대요. 여기 부속 코드표를 이용을 하는데 여기 SPMB라고 해서 사원 코드의 세 번째 글자를 기준으로 영업부, 기획부, 생산부, 격리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문제만 딱 봐도 mid라는 함수를 써서 세 번째 글자를 갖고 와야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vlookup, hlookup 얘는 v를 써야 될까요? h를 써야 될까요? 네, 이렇게 생긴 모양이랑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거는 H 이게 수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찾을 표가 수평으로 되어 있으면 H 그리고 얘는 SPMB 정확한 값을 찾으니까 0 얘는요 내가 찾고자 하는 표가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V 얘도 SPMB 정확한 값이니까 0 이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mid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사원 코드의 세 번째 한 글자를 갖고 와야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텍스트를 넣으라고 해서 자 이렇게 이민함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제도 해봤는데 밑자를 갖고 오려면요 어떻게 해요? 콤마 스타트 넘버 밑자가 몇 번째 있죠? 하나 두 번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두 번째에서 넘버 캐릭터 한 글자만 갖고 와 라고 하면 밑자가 나오고요.
여기서 두 글자를 갖고 와 라고 하면 미남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거에서 뭘 갖고 오고 싶냐면요. 여기 있는 사원 코드에서 세 번째 문자를 갖고 오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 2 빼기 P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콤마 한 글자를 갖고 와서 그렇죠? 이렇게 갖고 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밑에 있는 부서표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부서명을 갖고 와줘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슨 함수를 써요? HL 배열의 턴열에서 값을 검색해서 지정한 행의 같은 열에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탭키를 눌러서요.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은 lookup value 이겁니다. 그쵸? 컴마. 컴퓨터한테 M을 찾아줘, P를 찾아줘, X를 찾아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컴퓨터가 어디서 찾을 건데? 어디서 찾으실 건데요, 주인님? 이렇게 테이블 어레이라고 써 있잖아요. 테이블은 표고 ref range 어레이는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표에서 찾아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나는 밑으로 당길 거잖아요. 이 녹색의 범위가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니까 우리는 F4로 묶어주고요. 컴마 로우 인덱스 넘버 컬럼 인덱스 넘버가 있고 로우 인덱스 넘버가 있다고 했습니다. 컬럼은 영어고요. 로우는 숫자, 행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렇게 21, 22인데 21행에서 SPMB를 찾고 22행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영업부, 기획부, 생산부, 격리부 이거를 갖고 와야 되니까 우리는요 22라고 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행에서 찾아와줘 라고 해서 2라고 쓰신 거예요. 컴마 그 다음에 정확한 값 엑셀에서 true는 1이고 false는 0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을 찾아와 라고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고요. 어제 한 거 복습을 간단히 해볼까요? mid라는 함수를 써서 3,1의 값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if 함수를 써서 P일 때 S이면 영업부, P면 기획부, M이면 생산부, B면 격리부 이걸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선택한 얘의 값이 는 X니? 라고 물어보면 맞아 라고 하면요 영업부가 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PM, B면 기생경 중에서 하나가 되면 되잖아요. 일단 하나부터 써볼까요? 그래서 얘가 S니? 라고 물어봤을 때 맞아 라고 하면요 true, false가 나왔으니까 이 부를 씌워서 컴마 영업부 라고 쓰시고 만약에 S가 아니면요 기획부 아니면 생산부 아니면 격리부잖아요. 그래서 첫 글자만 기생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생경 이런 단어가 있나요? 이렇게 하면 S일 때는 영업부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기생경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이 기생경을 P면 기획부 그것도 아니면 생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얘를 P로 바꾸시고 그리고 얘를 기획부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생경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시면요. 여러분은 커마 1급도 도전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 넣으셔야죠. 미생경 기획부랑 생산부 격리부로 나눠줘야 되니까 거짓값에 컨트롤 V에서 붙여 넣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생경을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사한 값을 아까랑 동일하게 컨트롤 V에서 그러면 M이면 생산부고 B면 격리부니까 얘가 M이야? 라고 했을 때 얘는 생산부가 되고 나머지는 어떤 게 되면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면 격리부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고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고 계산하는 게 똑같죠? 그래서 if가 사용될 때도 있고 이 vlookup, hlookup이 사용될 때도 있고 그러면 이 두 번째 유형의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얘는 어려운 문제겠지만
지금 문제 2번 자체 그대로는요, 우리가 이 문제는 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시죠. 문제 3번. 데이터베이스 함수네? 라고 나오면요, 또 한번 써야죠. 고급 필터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근데 여러분들이 답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고급 필터랑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우리는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합시다. 만들고 시작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건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표에서 지역이 서울인 거를 찾으라고 하면 따르게 이렇게 조건을 만들라는 칸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지역이 다른 거일 때는요, 다른 부분에 이렇게 조건식을 만드세요 라고 나옵니다. 얘는요, 서울 평균 납품액인데 지역이 서울이야?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건을 따로 만들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자, 표 3에서 지역이 서울인 총 납품액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평균을 구하는데 앞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러니까 d-average를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조건을 E24, E25 영역의 조건 입력이라고 했으니까 지역은 서울이야.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d-average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네. 이게 너무 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에버리지를 불러와줘요. 자, 고급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요? 이 표의 목록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을 필터링을 해줘. 이게 고급 필터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이 조건의 이 표의 목록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을 해줘. 라고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이 표 전체가 되는 거니까 표 전체를 선택하시고, 필드는요, 우리는 평균 납품액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총 납품액의 필드를 선택하시고 2번, 3번 아니에요. 우리는 필드라고 써 있으니까 이 필드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는요. 지역이 서울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건을 E24, E25 영역에 만들라고 했으니까 지역이 서울이니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평균은 구했고요. 여기에 보니까 결과값은 10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 2, 3, 3, 4, 5가 130, 000, 0이 됐잖아요. 그러면요, 여기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1, 5, 8, 5, 4, 0, 0, 0,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얘는요, 10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라운드 다운이 아니고 올림이라는 거는요, 1이라도 올려주는 거예요. 반올림은 5 이상이면 올려주는 거잖아요. 라운드 업이라는 함수는 무조건 올려주는 거예요. 1 이상이면, 무조건 하나 올려주는 거예요. 라운드 다운은요, 9라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1, 2, 3, 3, 4, 5. 1000의 자리에서 올림이 됐으니까 130, 000, 0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올림인지 내림인지 반올림인지 확인을 해서 나머지는요, 예시에 따라서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1의 자리가 0, 10의 자리 0, 1000의 자리 0,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0, 000 개수를 세가지고 빼기 1, 빼기 2, 빼기 3, 빼기 4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요, 58, 55, 0000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공이 하나, 둘, 셋, 넷인데 1000의 자리에서 하나 올림이 되니까 5가 되고요. 00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앞에 라운드 업 함수를 씌우면 되잖아요. 라운드 업 함수를 씌우되 1, 2, 3 여기서 1, 2, 3이라고 쓰는 거는요. 소수점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소수점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를 나타내는 거고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는요. 빼기 1, 빼기 2, 빼기 3, 빼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빼기 4를 해주시면 1000의 자리에서 올려줘서 0을 4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값이랑 결과랑 같겠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지난번에 자로 이렇게 쭉 거놓고 0을 기준으로 1, 2, 3 이거는 그려지지가 않아가지고요.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쭉 0이 있고 1, 2, 3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 2, 3. 그 다음에 우리는 음수가 있잖아요. 빼기 1, 빼기 2, 빼기 3.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0, 0, 0. 얘를 0, 0, 0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소수점을 나타낼 때는 1, 2, 3이라고 쓰고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0으로 만들 때는요, 빼기 1, 빼기 2, 빼기 3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00의 자리를 올리면서 보여주라고 했으니까 1000의 자리까지 0이 되니까 빼기 4를 쓴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라운드 함수랑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그 다음에 트렁크 함수 다 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올림인지 내림인지 확인을 했다면 우리는 여기서 공이 몇 개야? 이거를 따지면 소수점이 몇 개야? 이렇게 할까요? 소수점이면 1, 2, 3, 4고 음수이면 이게 더 헷갈리네요. 그죠? 음수 빼기 1, 빼기 3이면 빼기 1, 빼기 2, 빼기 3 이거면 1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0, 0이 되는 것 이렇게 하면 될까요? 더 헷갈리시나요? 이걸로 생각하셔서 소수점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빼기 1, 빼기 2, 빼기 3 그래서 1의 자리, 10의 자리, 0의 자리 그럼 0이 3개면 빼기 3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낫겠네요. 또 글로 표시하니까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문제 4번. 지역별 평균 기온을 구하라고 했는데 if와 stdv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stdv라는 함수가 뭔지 몰라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지역별 7월에서 9월의 평균 기온의 표준 편차가 전체 평균 기온의 표준 편차보다 크면 평균 기온 이외에는 공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요 stdv가 뭔지 알아야죠. stdv. 자, 여기 보니까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stdv입니다. 그러면 나는 표준 편차, 평균도 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표준 편차를 구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 모르는 함수가 나오면 탭키를 눌러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탭키를 누르면 여기에 넘버를 집어넣으라고 나왔잖아요. 똑같아요. 에버리지랑 똑같네요. 에버리지 집어넣으니까 넘버를 집어넣으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안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평균을 구해주든 표준 편차를 구해주든 계산을 컴퓨터가 해준다는 겁니다. stdv라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stdv에서 7, 8, 9월의 평균 기온의 표준 편차가 전체 평균 기온의 표준 편차보다 크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서울 지역의 평균 기온의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전체 평균 기온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거를 비교를 해서 앞에 있는 지역의 표준 편차가 크면 평균 기온 큼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표준 편차를 두 번 구해야겠네요. 서울 지역의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하시는 거예요. 엔터를 치면 이거는 뭐예요? 자, 이렇게 각 지역의 표준 편차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전체 평균 기온의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구해보겠습니다. 옆에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울에서 천안까지 전체 지역의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한 다음에 가로를 닫으면 전체 지역의 표준 편차는 2.1678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 지역의 표준 편차를 전체 표준 편차랑 비교해서 크니? 라고 물어봐서 크면 커라고 하면 참값으로 평균 기온큼을 넣어주고 아니면 공백을 해주는 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한 이 전 지역의 표준 편차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밑으로 잡아 당길 때 이 값들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를 만들 때요, F4를 씌워 주셔야 됩니다. F4. 아이고. F4를 이렇게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얘를 밑으로 당겨서 앞에 값이랑 비교를 할 때,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요, 내가 서울 지역의 표준 편차가 커? 이것보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는 조건을 많이 만들어 보지 않아서 제가 조건 함수를 설명할 때, 논리 함수를 설명할 때요, 얘를요,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3이 크다 5보다라는 조건을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3이 커 5보다라는 조건은 거짓입니다. 그쵸? 컴퓨터가 판단을 해도 얘는 거짓일 거예요. 만일에 내가 조건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얘는 참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가 판단한 참 거짓을 가지고 앞에 if를 씌운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3이 크다 5보다라는 예시를 들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3의 역할을 하는 거는요. 우리가 구한 지역별 표준 편차입니다. 그리고 5의 역할을 하는 거는요. 여기 2.1678 전국의 표준 편차, 전국의 전체 평균 기온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는요. 3은 각 지역의 표준 편차니까 밑으로 내릴 때마다 바뀌어야 되지만 5는요. 바뀌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요? 우리가 비교하는 값이니까. 요거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식에서 제대로 한다고 하면요. 앞에 있는 부분은 밑으로 당겼을 때 10, 11, 12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만 우리가 비교하는 전체 표준 편차의 값은요. XDV를 집어넣을 때 전체 지역의 이 표준 편차는 F4로 고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true false가 나오고 우리는 true에 한 값을 씌워주면 됩니다. if 함수를 씌워서 마지막에 가서 얘의 참값은 평균 기온 큼으로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시면요. 엑셀 기초 다지기에 그 논리함수, 참조함수 있잖아요. 아니, 논리함수, 조건함수, if 함수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좀 보시고 이 문제를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stdv라는 함수가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데요. 만일에 평균을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에버리지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쵸? 결과는 이제 조금 틀리게 나올 거지만 여하튼 우리는 stdv라는 함수를 모르지만 우리가 입력해보고 그 뒤에 옆에 있는 넘버라는 힌트를 보고 표준 편차를 구하고 문제대로 비교를 해서 참값, 거짓값을 넣어준 겁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5번. 아니지, 점수를 매기고. 이거는요, 제가 볼 때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표준 편차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은 어려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잘 문제를 풀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모르는 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써보면 알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셨을 때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계산 작업 5번이요. 자, 추주와 미드 함수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 이것들은 다 배웠어요. 그쵸? 자, 문제를 볼게요. 제품 코드의 5번째 문자가 1이면, 2면, 3이면, 4면, 5면. 그러면 미드 함수를 써서 5번째 문자를 갖고 와서 5번째 문자를 기준으로 1이면 뭐, 2면 뭐, 추주 함수 써가지고 하면 되겠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게 추주 함수를 써서 바로 하셔도 되지만 일단은요.
미드 함수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미드 함수를 써서 이 제품 코드에 여러분들이 뭐 안 헷갈리고 그냥 추주 함수 써가지고 차례차례 써가지고 하시는 게 편하시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점수를 따서 합격하시면 되시잖아요. 자,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5번째 한 글자를 갖고 오는 게 순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함수를 쓰면 우리가 문장을 다 완성해 놓고 엔터를 쳐서 결과를 확인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요, 내가 오류가 생겨서 문제가 잘 안 풀렸을 때 이거를 열어보면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잘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뒤에서부터 하나씩 하면 여기서 만약 오류값이 나왔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이 문제니까 이 수식을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다 써놓고 고치려고 하면 더 헷갈리시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여튼 여기 앞에다가요 이제 추주 함수를 씌웁니다. 그렇죠? 추주 함수를 씌워서 읽어볼까요? 인수 목록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5번째 글자를 갖고 온 겁니다. 전부 다 숫자로 되어 있네요. 그죠? 컴마. 그랬더니 컴퓨터가 뭐래요? 밸류 1에 뭘 넣을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마우스, 문자열이니까 큰 따옴표를 하고 2면 키보드, 3이면 모니터, 4면 뭔가요? 스캐너, 프린터. 4는 스캐너, 5는 프린터.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여기에 오타 내셔서 틀리지 마세요. 정확하게 입력된 대로 써주시고 그거대로 갖고 와줘 라고 하면요. 이렇게 제품명을 불러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주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value 1에 1, 2, 3, 4, 5에 해당하는 값을 집어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5의 값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 문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5의 값을 value 5의 값을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5의 값은 값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샵 value라고 나왔을 때 우리는 if error라는 함수를 썼잖아요. 그래서 value의 값을 넣고 여기에 만일에 오류라면 메롱이라고 표시해줘 라고 하면요. 값이 있으면 값을 보여주지만 값이 없으면 메롱이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 생각나시죠? 자, 우리가 또 2014년 이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들보다 훨씬 빠르게 제가 설명을 했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 됐으면 저도 모르게 하나씩 풀어주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했죠, 이렇게 돼서 좀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데 또 다음 회차에서는요, 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찬찬히 또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컴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생긴 이민남 영상 봐봐. 이거 쉽게 잘 설명했던데? 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요. 무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